존경하는 금속노조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서태옥입니다. 오늘은 13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두 후보 진영의 정책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날입니다. 두 후보진님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유감없이 발휘하시고, 또한 조합원들께서 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은 두 위원장 후보의 약 3분 정도의 기조 발언이 있습니다. 끝나면 그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 시간은 또한 4회에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각 질문을 4번 준비하셨겠지만 1번, 2번, 2번, 1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고받으시면서 그 답변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질문은 1분이고 기본적인 답변은 2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이거는 각각 1분으로 좀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이 약간 오버된 것은 그 부드럽게 진행을 해서 좀 봐주겠습니다만, 지나친 것은 좀 저희 선관위에서 제재를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룰을 좀 지켜주시고, 열띤 토론을 하다 보면 좀 과열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좀 긴장 좀 푸셨죠?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먼저 기호 순서대로 정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는 1번 장창열 위원장 후보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조합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완전투쟁 강한승리 미래장악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장창열 조합원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싸움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12기 총파업이 3번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기에 너무 답답했고 현장이 무너지고 조합원들은 무력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현장을 조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끝나는 시점 딱 정해놓고 임단 일정 따라 총파업을 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과정 착실하게 밟고 결과 분명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윤석열 정권도 아프고 조합원도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싸워야 급속노조 20년 미래를 그릴 수 있습니다. 급속노조도 달라져야 됩니다. 급속노조 다시 설계해서 급속노조 새로운 20년을 꿋꿋하게 세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석 후보가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선관위하고 이번 후보 진영에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할애된 질문이 4개 중이죠. 그 중에 1개는 상대방이 원하는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조합원들 전국 각지에서 토론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개씩 상대방에게 줍시다.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답변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통합과 화합 아니겠습니까?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잡겠습니다. 지금 저 1번 후보, 위원장 후보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이번께서 어떻게 수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요지는 뭐냐면 질문 4개 중에서 1개 정도만 미리 공개해서 답변할 시간을 갖자. 뭐 이런 거죠? 상대방이 좋은 공약을 좀 서로 간에 좀 이야기할 수 있는 1개 정도를 열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상호 교체해서? 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갑자기 제안을 해서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일단 상대 공약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렇게 질문 3개 중에 4개 중에 1개를 상대 질문이든 자기 공약에 대한 질문이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둘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공약을 좀 주자는 이야기죠. 예. 제안을 서로가 공유하고 네. 나누자 이런 얘기 같은데, 진행상에 이게 갑자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안이 왔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번 쪽에 전규석 기호 2번 후보
위원장 후보께서 기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큰 단결 정면 돌파의 기치로 13기 금속노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기호 2번 정규석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분쇄할 적이라면서 덤비는 정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현 정세는 민주노총의 중심이자 주력인 금속노조와 친자본가 정권인 윤석열과의 격돌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정세는 투쟁을 회피하기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중의 고통을 보듬기 위해 더 크고 넓게 단결하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러한 정세와 요구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도 다들 느끼고 계십니다. 이제 정면 돌파를 위한 우리의 자신감과 기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결된 민중은 패배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금속노조 앞에 놓여진 과제를 절박하게 인식했기에 더 큰 단결과 투쟁을 위해 통합 후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금속노조가 통합된 힘을 발휘해 더 큰 투쟁을 만들기 위해 부족하지만 제가 후보로 나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열 후보도 이러한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쟁하는 금속노조, 더 큰 금속노조, 위기 극복 금속노조, 강한 금속노조, 더 넓은 금속노조를 만들어 봅시다. 2024년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한 단결의 진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더 큰 단결과 통합력으로 현장에 희망을 만듭시다. 주제. 네, 두 분의 그 기조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질의응답 시간을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기호 1번 후보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 주셨는데 잠깐 이제 검토한 결과 어차피 지금 이 자리는 조합원 여러분들 앞에서 기호 후보 양 후보 진영이 선명성을 경쟁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최선의 경쟁을 하는 의미에서 좀 그 의견은 없었던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분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알겠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네, 저 일본 진영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첫 번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말을 먼저 한 일본 진영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 진영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1분인데 1분이 시간이 긴데 부족하면 시간을 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 후보조의 홍보물 내용을 보면서 많은 걱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노조 이미지 개선으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겠다든지 정권 퇴진은 조합원의 분노만으로 부족하니 시민의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좀 놀랍습니다. 동지들의 주장을 보면서 금속노조의 위기의 징조를 느꼈다면 이게 가연 표현인지 동지들께 묻고 싶습니다.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퇴진투쟁 기조에도 반대했던 동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후보조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기호 1번 진영에서 두 분 중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기호 1번 수석 부위원장 후보 이상섭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이 요구합니다. 당당하게 투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 2021년 금속노조 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청년조합원 인식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속노조가 가장 대응 못하고 있는 의제가 무엇이냐에 관해 1순위 2위가 노동조합 인식 개선입니다. 무려 16.7%입니다. 2순위 2위도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개선입니다. 무려 12.3%입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당연히 이미지 개선만으로 노동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사회에 믿음을 주지 못하면 사회적 고립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미지 개선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개선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제대로 된 의제로 윤석열 정부와 잘 싸워서 노동 의제 중심으로 큰 우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미지 개선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혁신을 똑바로 해내는 것이 이미지 개선입니다. 총파업 반대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저희는 총파업 제대로 조직해서 하자. 준비된 파업 하자. 그래서 윤석열 정권 뜨끔하게 하자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지는 기호 2번에서 판단해 주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 어쨌든 노동조합이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과 시도들은 계속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조합 선거에서도 이 표현들이 자꾸 바뀌고 있고 이 표현의 이 흐름과 바뀌는 것의 의미가 이 투쟁의 조합적 언어하고 일반 시민사회적 언어하고 이런 표현에서부터 이 개념적 정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금속노동자 이해를 똑바로 제대로 투쟁할 때 이럴 때 이게 오히려 이 전체 전선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 이제 시민적 저항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동기들이 하여튼 금속노조가 제대로 싸우고 투쟁해야 된다는 데 대한 그런 입장들을 기조로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1번 질문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확인하는 차원에서 1번 진영에서 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네. 그러면 지금 질문하고 추가 질의사항이 4번째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충분히 하실 말씀 충분히 기회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호 1번 진영에서 2번 쪽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구석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2번 조의 가장 자랑할 만한 공약 하나 말씀해 주시고 저희 1번 조의 공약 중에서 제일 탐나는 공약 1개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2번 진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정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큰 단결과 정면 돌파의 기치를 걸고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윤석열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고 이미 윤석열은 다보스 포럼에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명함을 파고 자기가 자본가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세적 시대적 과제가 우리에게 더 큰 단결을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정세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부의 차이를 뛰어넘고 힘을 모아서 단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4개 의견 그룹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어쨌든 정세적 요구와 투쟁을 힘차게 조직하고 돌파하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금속노조가 안고 있는 내적 안정화를 만들고 혁신 과제들을 충실히 해나가겠다. 이런 기치로 해서 저희들이 더 큰 단결과 정면 돌파 기치로 공약을 걸고 현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들의 선거운동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 정세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세에 부응해서 힘차게 그렇게 13기 금속노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가장 큰 핵심 쟁점 내용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기치를 가지고 13기를 운영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끝내죠. 예, 제가 탐나는 공약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다 확인을 못해서 그 관련돼서는 따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네. 지금 추가 질문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는 19만 금속노조 조합원 앞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여기서 판단하는 보다는 조합원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걸로 믿고 진행하겠습니다. 기호 1번 진영에 추가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는 아닌데 좀 제안을 좀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양 후보 진영께서
충분하게 공약을 좀 발표를 하셨고, 특히 저희들도 공약 중에서 이제 다양한 그게 있는데, 또 보시면 충분히 아마 누가 당선되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좀 조합원들한테 약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게 약속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될 때 그런 공약들을 좀 조합원들 앞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양쪽 후보 진영이 좀 합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네, 뭐 이건 추가적인 집행이 아니고 뭐 선거에서 공약하고 그것을 책임지겠다는 건 약속을 담보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저는 뭐 활동해 왔고요. 당연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세트 질문 질의 토의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차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1차 때의 순서를 달리하여 기호 1번 쪽에서 2번 쪽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지금 현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박희환 동지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주노총 집행부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한 사업을 펼쳐온 것 아니냐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정 정당과 세력에 동원되는 노동자 정치가 아니라 존중과 연대의 노동자 정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각자의 정견과 정치적 지향이 민주노총 안에서 자유롭게 교류되는 것을 보장하는 한편 선거 시기에는 전략적인 목표를 공유하며 후보 단일화와 전략공천의 힘을 모으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투쟁 성과를 보수 정당이 아닌 노동자 정치로 수렴하는 것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 민주노총 합동토론회에서도 박희환 동지가 양경수 집행부에 대해 정치 총선 방침 결정과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가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규수 후보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네. 2번 쪽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두 분 중에서 아무나 해도 됩니다. 네. 네. 뭐 지난 9월 민주노총 76차 임시대대에서 민주노총의 정치방해가 총선 발침이 결정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현재 조합원들의 이 뭐 정치에 대한 냉소적인 현장 반감을 바꿔내기에는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 내부의 각성과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양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진보 세력들의 단결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내부적 토론들을 활성화해서 저는 이 조합원들의 이 기본적인 정치 세력화에 대한 불신들을 걷어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치 방침과 총선 방침을 정하면서 내적 논란들이 있었고 각 지향하는 세력들의 이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어쨌든 방침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현장 대중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일반화시키고 진보 세력이 어떻게 단결의 기치로 양당 체제를 극복하면서 정치 세력화를 재조직하게 하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금속노조 13기도 거기에 복무할 수 있는 방침과 방향들을 내적 토론을 통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2번 후보조에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면 1번 쪽에서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올바른 정치 세력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 감동을 주는 노동진보 정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네. 그럼 추가 질문 없고 추가 답변 또한 없는 걸로 하고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이 기호 1번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박경선입니다. 수석 부위원장 후보가 포항지부 출신이라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포스코 조직화에 나섰던 금속노조는 포스코 정규직과 관련된 3,000명 이상 조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노총이 대표노조가 되고 조직적 이탈이 지속되면서 사실상 조합원이 굉장히 적은 숫자로 줄어들고 거의 와해 직전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평가들이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지역 담당자로서 이 조직화와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이게 왜 실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포스코 사내하청이 포항지부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회 설치가 어렵게 되자 이 포항지부에서는 포항지부 조합원이 아님을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광주 쪽에 광전지부에서 관할을 하게 되는데 뭐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1번 측 후보자께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8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50년 무노조를 깨고 포스코의 민주노조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금속노조 지회에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포항과 강양에는 약 10,000명의 포스코 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 포항에서 한 2주 만에 약 3,360여 명의 현장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는 과정이 있었고 약 50년 동안 조합원 10여 명의 페이퍼 노조로 존재하던 기업노조가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회사의 힘을 얻고 비슷한 기간인 2주일 만에 약 6천여 명의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소수 노조로 그리고 기업 노동조합은 다수 노조로 그 소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노조 경영 전략을 수십 년째 고수했던 포스코의 노무 전략 때문이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내적 단결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노동조합 조직 문화 속에서 그러한 결국은 소수 노조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스코 사내 하청지에 포항의 설치와 관련해서 조합원이 아니다라고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광양, 포항 지역적인 구분을 넘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내하청 자본은 바지 사장이고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포스코 지회로 포스코 사내하청 포항에 계신 조합원들도 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발언 다 끝나셨습니까? 발언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조에서 혹시 미흡하시면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데 실제로 일어난 상황은 다르게 일어난 거라 저희도 이상하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바람직한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일들은 반대급부로 나타났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웠던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벌써 이제 추가 질의 4세트 중에서 두 번째 끝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3차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기호 2번이 1번 후보자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1번 수석부위원장 후보 이상섭입니다. 잠깐만요. 기호 2번이 1번 쪽에 질의해 주세요. 맞죠? 네, 순서상 아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잠깐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이상섭은 오해하지 마시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의가 좋습니다. 예. 예, 기호 1번 진영에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 노동조합 만들기 위해서 공약으로 나와 있고 체계 변화를 주도해서 사회 명분을 지고 나서 고용 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를 쟁취해야 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명분을 지고 나서 투쟁을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사회적 명분을 지지 못하면 이 투쟁을 안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가 첫 번째에 이 뭐 표현들하고 연동돼서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준비론적인 사고와 단계적인 사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를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묻고 싶다는 질문을 드립니다. 예, 기호 2번 후보조께서 저희 홍보물에 나와 있는 뭐 시민 저항이라는 표현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지 개선 하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제기를 하신 것이다라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민 저항이 먼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악의적인 왜곡입니다. 먼저라는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요. 저희의 시민 저항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노동조합만 고립되는 총파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만들어 온 과정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부터 연구자와 노조 활동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제를 개발해서 2박 3일 정책대의원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시민단체와 의료 공공성의 중요성을 설득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의제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 쟁점화 시켜낸 겁니다. 그렇게 더 넓은 연대 그리고 더 넓은 전선을 만들겠다는 게 왜 시민운동의 꽁무니를 쫓는 것입니까? 이번 후보도 우리 의제의 사회쟁점화를 언급하셨는데 그건 시민 저항 전선을 형성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이제 답변하시다 보면 이 질문도 될 수 있고 충분히 그건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 없다고 보시고 반대로 답변 중에 질문하면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에서 추가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저희가 선이냐 후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런 표현과 글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이 이제 현대 조합 선거 운동에서 쓰는 표현 방식과 일반 뭐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쓰는 이 표현들과 이런 것들이 혼재돼 있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이냐 후냐의 문제는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윤석열 퇴진과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체 전선을 확장시켜서 하자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된 주어 표현이 시민저항 이렇게 하니까 이것은 뭐 이게 노동자 중심성과 자기 조합 활동의 기본 근간의 골간을 어떻게 놓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오해가 있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고요. 이 관련돼서는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추가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예, 두세 번 거듭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오해시고요. 토론회 과정에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호 1번 쪽에서 아까 우리 이상섭 의원님 먼저 하셨는데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2번 후보 공약에 산업 전망 확보를 위한 대정부 대재벌 투쟁이 있습니다. 완성차 부품사 속도 맞춤 전략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정부 교섭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 12기에도 공약에 자동차 업종 전망, 사회쟁점화 투쟁 및 사업 강화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12기 자동차 업종 대정부 요구가 여러 개 제출됐습니다. 그 요구들에 대한 대정부 투쟁의 성과와 한계가 뭐라고 혹시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답변. 네. 사실 금속노조가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대정부 요구하는 선정하는데 대정부 교섭 전략과 투쟁 전략은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뭐 10기, 11기 진행됐던 정의로운 산업전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정책과 내용들은 사실 조합원 요구에 근거해서 추진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기보다는 자본이 제출하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아무런 정제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우리 정책을 논의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뭐 지금 크게는 금속노조 내에 5개 의견 그룹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견 그룹의 정책 담당자들을 모아서 정책 토론회를 좀 진행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자본이 중심이 되지 않는 우리들만의 정책을 구성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합원과 합의하면서 또 조합원과 함께 우리의 요구로 만들어 가면서 이런 투쟁 기조를 갖고 대정부 투쟁과 대정부 교섭 그리고 대자본을 대응하는 이런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차와 부품사 간에 원활적 공동투쟁과 많은 차이를 얘기하고 있으나 이게 한 자리에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이 완성차에 대한 소원 수리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원활적 공동투쟁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사는 부품사 요구 그리고 부품사 정책을 진짜 명확하게 파악하고 준비해야 되는 과정으로서 뭐 추진하고자 합니다. 뭐 이거는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가 돼야 가능한 일이고 노동조합이 뭐 계속해서 뭐 발표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뭐 그다음에 기호 1번에서 추가 질의 있으면 하세요. 네. 사실 대정부 요구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찾아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도 기억을 잘 못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구안이 너무 백화점식이었습니다. 자동차 업종 요구만 무려 16개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요구만 해놓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월과 7월 두 번의 파업을 했었죠. 여기 업종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업종 요구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퇴진하고 오염수 반대만 부각됐습니다. 총파업에서 대정부 요구 발언 한 번 안 할 거면 요구를 왜 한 걸까요? 산업전환 대응이 절박한 때입니다. 산업전환의 의제, 노동의제로 총파업을 했으면 합니다. 누가 당선되든 13기에는 산업전환 의제, 노동의제가 중심이 된 우리 조합원들의 삶과 직결된 의제로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예, 뭐 동의하고요. 어쨌든 뭐 12기에 대한 평가는 뭐 충분히 뭐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과정이 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이제 13기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노조 내에 있는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힘을 모으고 어쨌든 산업 전환에 대한 대책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노조 내부의 과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더 단결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13기에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 있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벌써 질의응답 시간이 4차까지 왔습니다. 아주 열띠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1번에서 2번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부장선거에 출마한 동지들 정책을 쭉 보니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집에 출마한 어느 후보 동지가 광주와 전남집으로의 분리를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역지부의 성장과 강화 전략에 거스르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지부의 성장 속에 1만 명이 넘는 지역지부가 경남, 충남, 경기, 광진에서 등장했고 울산지부와 대전 충북지부의 성장세도 눈에 보입니다. 모든 지역지부의 중형지부로서의 성장과 강화가 급속노조 발전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후보 측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근데 그 광주와 전남의 분리 문제는 주체들의 논의 과정과 이 부분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저도 12기 부위원장으로 광주 전남 지역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투쟁의 중심성과 뭐 이런 부분들이
광주와 전남이 분리돼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현장의 동지들이 판단하면 저는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를 뭐 중앙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 관장할 부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반대급부로 뭐가 고민이 되냐면 자본은 하나가 돼서 전국의 사업장들을 두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그렇고 모트라스 그리고 유니투스가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한솔루션 등 굉장히 많은 사업장들이 전국화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뭐냐면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산별 교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정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자본을 상대할 수 있는 이 교섭 전략과 교섭 체계가 오히려 금속노조가 부족하고 부실하다는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중층적 교섭군과 관련된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체 협약실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전문적인 이 교섭과 투쟁을 책임질 수 있는 구조 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번 중에 추가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네. 예, 지역 지부는 지역을 연대의 중심으로 삼아서 단결과 투쟁이 실질적이게 만드는 산별금속노조의 중심 체계입니다. 지역 지부와 지부 집단 교섭의 강화는 산별 정신과 산별 투쟁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이런 지부 체계를 별다른 설득력이 있는 근거 없이 쪼개야 한다는 주장을 많은 지역 지부 동지들 주장에 대해서 많은 지역 지부 동지들이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금속노조는 지역이 느슨하게 연합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도하고 규제하는 것이 중앙의 역할이고 저는 지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의 중앙 관장력을 일정 부분 해체하자라는 주장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답변해 주세요. 아마 뭐 조직화 과정을 통해서 규모가 늘어나고 사업장 수가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면 뭐 현장에 다양한 요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노조의 기본 정신이 어쨌든 지역을 골간으로 해서 지역적 운동과 이런 것들을 조직화를 책임 있게 하고 또 그 성과를 전국화시켜서 어쨌든 금속노동조합이 지금 유지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어떤 특정 지역과 단위가 변화된 조건에 따라서 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별로. 그런데 그것은 노조의 골간 조직인 우리 조직 체계와 교섭책 이런 것들이 다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지부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줘야 되거나 지부가 원한다고 조직 개편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노조는 그렇게 운영되어 오지도 않았고 그렇게 운영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관련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되어지고 토론되어야 될 지점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지금 뭐 당장 그것이 맞다 틀리냐를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기본 정신과 내용에 맞게 조직 형태가 운영되고 유지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호 2번 쪽에서 기호 1번 후보 쪽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2번 사무처장 후보 박경훈 선입니다. 아까 그 기호 1번 진영 위원장 후보가 뭐 1번 후보 진영의 공약 중에 그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는지 뭐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뭐 내용들 쭉 봤는데 굉장히 공약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정말 뭐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경제민주주의 투쟁으로 산업전환이 자본의 뜻대로 일방통행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근데 이 경제민주주의 투쟁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앞에서는 탈탄소 대한경제를 얘기하는데 이 대한경제와 경제민주주의가 같은 의미인 건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발언하기 답변하기 앞서서 지금 생방송이다 보니까요. 기호 1번 중에서 제안하신 것을 현장에서 미리 또 질의도 준비하셔가지고 아주 제가 볼 때는 살아있는 토론 같습니다. 1번 진영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민주주의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생산은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전방산업, 포방산업 그리고 공급망 등등이 사슬처럼
점점 공고하게 묶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산의 사회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소유는 집중되고 있습니다. 독점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고, 따라서 생산이 사회화된 만큼 소유도 이윤도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이런 사회가 저는 경제민주주의 사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 하나 더 하셨는데 탈탄소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질문 잘 못 들었습니다. 그 뭐 탈탄소 대한경제를 얘기하잖아요. 그 대한경제와 경제민주주의가 같은 의미를 쓰고 계신 건지. 네, 뭐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에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자연스럽게 추가 질문까지 했는데 또 추가 질문 공식적으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경제민주주의와 대한경제가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인데 같다고 하니까 더 헷갈립니다. 경제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김정희 돈도 얘기하던 거거든요. 이 천민자본주의를 개혁하자는 의미입니다. 근데 참여연대가 했던 삼성 재벌에 대한 주주 참여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체제에 대해서 개혁을 의미하는 거고, 이 대한 경제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표현한 용어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의미가 어떻게 해서 같은 의미라고 바라보는 건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번 진행 추가 답변 해주세요. 예, 아까 용어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 제기하시는데 시민 저항이라든지 노조의 사회적 인식 개선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셨고, 뭐 탈탄소, 대한경제, 그다음에 경제민주주의 이런 용어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뭐 용어는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이후 또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행자로서 이제 여기까지가 정식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절차는 마무리됐는데요. 혹시 그래도 양 후보진님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1번 진영에 또 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네, 추가로 질의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네. 2번 진영. 예, 뭐 질의는 아니고 네. 예, 뭐 선거운동 기간이 뭐한 3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1번 진영에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선거운동으로 많이 들어와 계시고 이렇게 뛰고 계셔서 한편 뭐 좋은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 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여담 삼아 건강 잘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약간 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기존은 규칙을 지키는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또 그 축제 같은 선거를 해서 즐겁게, 그죠? 근데 지금 영하 날씨니까 되게 건강 유의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후보조의 향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진행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부분은 추운 날씨지만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채워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업을 상대로 그 유권자들이, 조합원들이 많은 데를 상대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음지에서 사실 힘들게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 많습니다, 사실. 그죠? 그래서 그분들 좀 시간 쪼개가지고 찾아가서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장 후보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조합원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조합원들께 하실 말씀을 하는 자리를 각각 후보진이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이 먼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민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래 경제 성장이 하반기에 나아진다고 했지만 내년 경제 성장 또한 어둑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의 세상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30년간 코베를 타면서 현장 활동을 해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현장, 투쟁하는 지도부가 있을 때 민주노조가 힘이 있었고 자본을 압도했습니다. 그게 저의 운동적 신념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이제는 기업 지부, 지역 지부, 네 편, 내 편 나누지 말고 힘을 모을 때입니다. 누구는 싸우고 누구는 지켜보고 있어서는 자본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13기는 통합력의 힘으로
조합원을 위해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금속노조에 한다면 한다는 약속은 지킨다는 창립 정신을 회복하겠습니다. 조직 단결의 원칙을 지키는 주장하는 금속노조가 되어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호 2번 정규석 정면 돌파의 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하고 싸우겠습니다. 투쟁!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후보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신 만큼 후보 정책 자료의 공약 비교를 해 주십시오. 금속노조 홈페이지 하단에 중앙선관위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후보 게시판에 후보자마다 공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디가 구체적인지 어디가 준비했는지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해 주십시오. 서로 대립하던 입장이 선거 얼마 전에 갑자기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선거에 나오는 것을 통합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된다 하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진정성 있는 통합이란 진정성 있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급한 선거연합은 오히려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는 것들을 물밑으로 감출 뿐입니다. 12기 집행부도 연합이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집행도 되지 못했고 힘 있는 집행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윤석열 정권 후반을 감당해야 하는 13기입니다. 강력하고 단일하면서 책임이 분명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13기 조합원 정책 두 후보 진영의 조합원 정책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이 금속노조 강화 발전에 초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두 후보들 일어나서 조합원께 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께 절.